넓은 시각으로 시장을 담아냅니다. 빅픽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립니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을지 오늘의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유난히 자주 듣게 됩니다.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오늘은 원자재 슈퍼사이클, 이런 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4차 산업혁명 슈퍼사이클 이렇게 주제를 달아주셨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그림 측면에 있어서 과연 돈이 어느 쪽으로 좀 흘러 들어가는가 전 세계적인 이 자금의 흐름부터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연휴 기간 전까지의 어떤 시장의 자금 흐름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 월요일 날은 휴장이었고요. 지난 증시가 계속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가 1%, S&P 1.23%, 나스닥 1.73%, 그리고 중소형 러셀 2000 2.44%나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지속해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지수들이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러셀 2000 두 개의 축이죠. 바벨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를 보시면은 큰 폭의 자금 유입이 주식시장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글로벌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부분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상승하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인플레이션 자극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금 유입 현상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일까지의 한 주 동안에 자금 유입을 보시면은 자그마치 431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45조나 되겠죠.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 유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같은 기간에 가장 큰 폭의 자금을 받은 업종을 보시면 IT 업종입니다. 역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IT 업종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쪽에 자금 흐름이 약 72억 불, 그러니까 뭐 7조 5천억이 넘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또 신흥국에 대한 자금 유입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물론 그 규모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약 30억 불 정도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자, 이렇게 큰 폭의 자금 유입이 일어나고 나서 시장의 움직임은 당연히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도 2020년 12월 23일부터 보시면은 그 전주가 큰 폭의 자금 유입이 있었던 주고요. 그 이후에 시장에 약 한 달 동안의 상승폭을 보시면 나스닥이 6.8% 상승했었고 S&P가 4.5%,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중소형 지수가 8% 정도 상승을 했었고, 또 이머징 마켓 쪽도 약 10.9%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금 흐름이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식뿐 아니라 뭐 가상화폐, 원자재 쪽 요즘 들어서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런 유동성의 힘을 받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구리 가격 상승에 상당히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리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어제 오늘 일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래 가파르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도 기사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네, 자, 일부에서는 지금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지켜보는 이 CRB 인덱스라고 해서 원자재 인덱스의 추세 자체가 지난 뭐 10몇 년 동안 계속 하락하던 것이 이제는 추세선을 뚫고 상향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블룸버그의 이 카마더티 인덱스라고 해서 원자재 인덱스를 보시면은, 지표를 보시면은 과거에 1970년대 후반 그리고 또 2008년도 후반에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추세선에서 지금 상향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의 이 외국계 투자은행,
미국계 쪽에서 12년 사이클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97년부터 쭉 상승을 해서 2008년까지 상승했던 주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2009년부터 지금까지의 하락 주기, 12년 상승, 12년 하락,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다시 12년 상승 주기가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판단에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지금 당장 도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룸버그 카모디티 인덱스를 보시면은 과거에 고점을 찍었던 원자재 사이클이 1970년대 후반이고요. 그 다음이 2008년도, 2009년도 이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를 한다면 약 28년의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고점이 2008년이었다면 여기에 더하기 28을 하면 2036년 이런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너무 멀리 있는 사이클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전체적으로의 어떤 이 원자재나 소비 관련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 규모가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원자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추세선을 돌파하고 위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가는 이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첫 번째는 공급 부분에 있어서 셰일가스가 2013년 이후에 큰 폭의 증가를 했고, 이에 따라서 공급은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두 번째 요소로는 이 수요 부분인데요. 수요 부분에 있어서 가솔린이나 석유 관련된 수요 중에서 거의 40% 이상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자동차와 트럭 쪽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수요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석유 원자재 이쪽에 있어서 ETF가 있는데 XOP라는 ETF가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이는 거의 이 원유 가격 관련된 또 석유 생산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보면 상승 여력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 회복 속도가 지금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 정말로 반영이 되려면 이 유가가 지금 $60 수준에서 더 많이 올라서 70, 8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하는 슈퍼사이클 지금 예상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원자재 슈퍼사이클보다는 4차 산업혁명 슈퍼사이클이 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 지금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장에 한 차례 좀 살짝 영향을 줬던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대 위로 올라오면서 이 금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만약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맞다면 그 부분이 바로 금리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상승을 할 테고 이에 따라서 유동성 회수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결론을 내려드렸듯이 원자재 가격 슈퍼사이클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플레이션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그만큼 또 인플레이션이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아주 안정적인 속도의 인플레이션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서 좀 높여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이 10년 인플레이션 추이, 그러니까 미 연준에서 나오고 있는 그 숫자가 지금 2.21%까지 상승을 했어요. 10년 주기 관련해서. 그리고 또 5년 미래 인플레이션 예측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숫자도 지금 2.0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아마도 이 고점이 되려면 그런 숫자들이 3%대에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해서 2%대 초반까지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유동성 회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고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고 올라가려면 그만큼 소비가 크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 소비를 주도하는 것은 당연히 고용 쪽이 되겠죠. 그만큼 수요를 자극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신규 고용 지표들을 보고 또 미국의 이 실업률 그리고 또 미국의 실질적인 노동자 수 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시면 분명히 회복하고는 있으나 과거 2000년 고점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고점하고도 아직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여기에 장기적인 이 실업률이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장기적인 실업률이라는 것은 6개월 이상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최근에 자그마치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노동 참여율 수치를 보시면 이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그리고 고점을 찍었을 때가 노동 참여율이 67.2%였는데 이 숫자가 60%대까지 떨어졌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회복을 했습니다만 지금 겨우 61.4%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근원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시면 미국 숫자가 1.7%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 몇 개월간 다시 하락을 해서 지금 1.4%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따라서 지금은 계속 골디락스 구간이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 이는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회복을 하고 또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으로 회복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의 어떤 굉장히 매력도가 있는 그런 구간이 계속 전개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퍼사이클의 연료 역할을 하는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고 인플레는 아직 걱정할 필요 없고 다만 원자재 시장은 슈퍼사이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슈퍼사이클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연히 IT 산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부분은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IoT로 넘어가는 구간이고요. 또 언택트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는 그런 구간이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쪽입니다. 여기에 결국 온라인 상에서의 결제가 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자그마치 48,000불을 돌파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었고요. 관련해서 비트코인을 현금 대신에 기업이 돈을 벌게 되면 현금을 유보하는데 그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사는 그런 기업이 있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인데 그 기업의 주가는 지금 뭐 지난 몇 개월간 자그마치 150% 폭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제 테슬라의 시가총액만큼 상당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점차적으로 전자결제, 실질적으로 결제 수단으로서 이용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만큼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7년에 비트코인 극폭을 급등했었을 때 대비해서 지금의 전력 소비량은 채굴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6배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을 얘기를 해드리면 4차 산업혁명, 온라인화, 여기에 따라서 비트코인 활성화, 이것이 결국 또 신재생 에너지의 소비까지 연결이 되고 또 이 모든 부분 아래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은 반도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반도체이고요.
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P가 된다라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산업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한 줄 좀 빅픽처 그려주시죠. 네. 자, 그 한 줄로 말씀을 드리면 4차 산업혁명 슈퍼사이클에 투자하자입니다. 물론 원자재도 투자하시고 싶고 정말 투자하고 싶은 것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가장 큰 폭의 상승이 기대되고 앞으로 어떤 큰 미래가 만들어지는 쪽이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관련된 반도체 업종,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업종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